대표님, 혹시 회사 재무제표 한 구석에 몇 년째 잠자고 있는 가지급금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회사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 시한폭탄 같은 문제, 오늘 제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대표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는 바로 그 항목. 오늘은 이 가지급금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용어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도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회사의 돈이 정당한 사유나 증빙 없이 대표님께 넘어간 거죠. 회계 장부상으로는 회사의 자산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대표님이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명백한 빚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지급금이 대체 왜 생기는 건지, 또 이걸 방치하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세금은 확 줄이면서 이 빚을 청산할 가장 현명한 방법까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골치 아픈 가지급금은 왜 자꾸만 생겨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 무려 95%가 리베이트나 접대비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업상 관행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가져간 돈은 고작 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를 키우려고 열심히 뛰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원인이 뭐든 간에 가지급금을 그냥 두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잠자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그냥 켜두는 것과 똑같아요. 에이, 별일 있겠어? 하는 그 생각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시간입니다. 가지급금에는 매년 연 4.6%의 인정이자가 그것도 복리로 붙습니다. 지금 5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10년 뒤에는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무려 7억 8천만 원짜리 빚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덫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내면서 법인세는 더 내게 되고요. 당연히 회사 신용도는 뚝뚝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감시 레이더에 딱 걸리기 쉽고 나중에 회사를 정리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때가 되면 대표님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끝에 정말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피땀 흘려 일군 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자랑스러운 자산이 아니라 이 거대한 빚까지 함께 대물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물론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 개인 돈이나 급여, 상여, 배당으로 직접 갚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 방법들은 전부 세금이 너무 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현명하게 갚는 법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이나 산업재산권을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네,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금 걱정은 덜고 합법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두 가지 핵심 전략, 자기 주식 취득과 산업재산권 활용법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주식 취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대표님이 가진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한테 주식값을 돈으로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 가지급금, 즉 빚을 퉁치는 거죠. 물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증여 찬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먼저 대표님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합니다. 아시겠지만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죠. 그런 다음에 회사가 배우자한테서 그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세 효과는 효과대로 누리면서 가지급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쩌면 이게 대표님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표님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아이디어, 즉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대표님 개인 이름으로 된 산업재산권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아서 법인에 파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은 그 판돈으로 가지급금을 갚고요. 회사는 그 사들인 권리를 7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법인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도 좋고 회사를 좋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전략이죠.
이 방법의 활용점정, 진짜 비밀병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님이 특허권을 팔고 받은 돈은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한 기타 소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기타 소득이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받은 금액의 무려 60%를 그냥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받아도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니까 세금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실제 숫자로 보면 그 힘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 5억 원짜리 특허권을 회사에 팔았다면요. 60%인 3억은 경비로 빠지고 실제 세금 내는 대상 금액은 2억 원뿐입니다. 그래서 최종 세금은 약 4,400만 원. 만약 이 5억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내야 할 세금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차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 상황을 직접 한번 점검해 보실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이 4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회사 가지급금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대표님 개인 명의로 된 특허 같은 건 없는지, 또 회사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은 충분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업 승계나 은퇴 계획이 있는지. 이 질문들 속에 가지급금 문제 해결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두면 회사를 갉아먹는 빚이 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면 절세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의 현명한 선택이 회사의 10년 뒤 미래를 결정합니다. 빚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으로 바꾸시겠습니까?